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뮤지션 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켜는 은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출, 배우, 극작 모든 걸 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20년. 인원 제한들이 걸려 있어서 3개월마다 걸려 있었던 작품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쪽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제가 2020년 2월 15일에 단독 연주회를 했거든요. 아이고 분해 세상에 몇 달을 준비했는데 세상에 이게 뭔가 딱 그 시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코로나? 마스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손사정제 품귀 현상이 막 드릉드릉 막 아직은 실내에서 사람들이 뭔가 마스크를 쓰는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러던 그 시기에 네 그때 그 단독 연주회를 해서 무사히 그때는 잘 마쳤어요. 한 80분 정도가 오셔서 무사히 잘 마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막 다 우두두두 취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제 3월 달까지는 공연자들은 그렇게 딱히 공연은 없고 서류를 많이 쓰는 기간인데 그 서류가 많이 없어졌어요. 2월, 3월 달에 서류를 써서 4월 달에 이제 그 벚꽃 축제나 각종 꽃 축제 그때부터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꽃은 피지만 공연은 다 취소가 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항상 매년 오디션 봐서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막 급박하게 막 연락 오고 막 가만히 있다가도 그 확진자 수에 따라서 막 다 취소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얘기를 하자면 좀 대서사실을 펴야 됩니다. 굉장히 출발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1월에 일본 대사관에서 있었던 이제 일본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처음 나간 대회에서는 일단 2등을 해서 좋은 출발 시작점을 알렸었고 이제 그때 한일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던 시기에 대마도에서 다시 한국인들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서 거리 공연하는 팀을 한국에다 요청을 좀 많이 해서 뽑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서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그게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라는 게 딱 나기 시작하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 2월에는 사실 마스크를 써야 돼 말아야 돼라는 의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1, 2월에는 에이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그 마스크의 여부도 없었어요. 근데 2월 후반이 지나고 3월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마스크의 그 구매 대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갑자기 삽시간에 벌어지면서 이제 모든 공연이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마도 공연도 다 취소가 돼버리고 모든 지방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이제 보컬 팀이 있는 경우는 연주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연주는 그래도 연주는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격적인가요? 연주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컬은 노래가 일단 무조건 마스크가 그때는 의무였으니까 4월부터는 마스크가 의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저는 이제 주말에는 예식장에서 이제 축가 알바 같은 것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1시간 전에 이제 취소 통보를 받는다고. 그래 아예 뭐 국제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큰 팬데믹이니까 한 가을 정도, 저는 가을 봤습니다. 가을. 9월 봤어요, 9월. 왜냐면 그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에 또 이제 뭐 비슷하게 메르스 사태가 또 있었어 가지고 뭐 비슷한 유행 정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다들 그러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 쪽이 조금 더 심각하지 않았나. 연습을 몇 명이서 얼마나 진행을 해야 되는 것까지 저희는 한 달 반에서 2달은 연습을 하고 한 달 정도를 공연하는 거를 플로트로 잡으면 3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임까지도 축소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 상태가 됐었는데 소수로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실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참혹하기는 저희 팀이 조금 더 참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여론이 많이 안 좋았고 분위기가 정말 막 맞아요. 공포스러웠잖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론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연을 어떻게 따로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러다가 나도 뭐 걸려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한번 걸리면 막 후유증이 막 뭐 장난 아니라 막 엄청 무섭고 네, 막 사망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각자 그동안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저는 이제 공연 말고도 뭐 이제 보컬 레슨도 좀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조차도 이제 무서워서 그치. 아 이거 선생님 저 당분간은 조금 중단하겠습니다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이게 그걸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정말 조금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어떻게든 이겨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일도 잠깐 했었고 그게 그렇죠. 네네. 노래는 아니었어도 여러 도움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이제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은 이제 와서는 드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도 정말 힘들었었죠.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한테 살짝 반짝 해가 떴던 그 시기가 있어요. 맞아 10월 달이나 한 달 반인가? 맞아. 그 이태원 발발 터지기 전에 맞아. 6월에서 7월일 거예요. 맞아요. 6월에서 7월이에요. 맞아. 그때 그때 터지기 전에 그 대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국민이 너무 잘 지킨 거죠. 그렇죠. 맞아. 드러나던 그 네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태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클럽이 다 터졌죠. 진짜. 그 잠깐의 반짝했던 시기에 다시 무언가를 도모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섭외가 그때 잽싸게 막 이렇게 돌라쳐서 오진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거기서는 좀 멀리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제일 보수적으로 하는 데가 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이 되나? 혹시 이제 좀 청정국가 되나? 그러면은 공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됐다고 해도 공연은 그렇게 되고 몇 달 후부터 아마 재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반짝 뭔가 더 뭐 공연이 많아지거나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관공서에서 오는 이제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행사를 주로 타겟으로 삼고 공연들을 다니시는 아주 소규모의 뮤지션들은 아마 한 5월 정도가 돼서는 거의 다 체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짝 그렇게 2달간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쯤이면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다 이게 그냥 계속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맞아. 컸지. 맨날 막 날씨 그랬던 체크하듯이 맨날 그 확진자 수 맨날 보고 막 아이고 이번에 들었구나 아이고 줄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완전 그러고 저는 심지어 집 옆이 이태원이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괜찮으신가요? 신당동 살아서 거의 한 10분 거리가 이태원인데 아이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심한 욕을 달고 사시는 줄 몰랐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청년 소극장이라는 지원을 받고 있어서 1년에 작품 6개를 냈어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계속 내야 돼서 연습은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터지고 나서 동영상 쪽으로 이제 저희는 좀 방향을 좀 틀게 됐죠. 근데 영상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에 그냥 웹캠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생중계하는 그 정도의 컨셉으로 작품을 그 당시에 진행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객석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뒤에 못 들어오시고 다 밖에서 이거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시고 들어오신 분은 한 7, 8명? 이렇게 해서 공연을 4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코로나와 위드 하셨는지. 영상을 찍었을 때는 관객을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거리 공연의 묘미는 관객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객들의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그렇죠. 네. 연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전 되게 좀 힘들고 좀 슬펐거든요. 이것도 되게 조금씩 정말 실시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거리 공연은 허용하되 이렇게 부는 거, 관악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보컬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됐다가 그쵸. 공연자까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게 정말
실시간으로 조금씩 계속 공지가 내려와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연주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표정도 연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공연할 때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거라든지 뭔가 그런 그때 표정이라든지 몰입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 건데 그걸 이제 반은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말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공연자까지는 이제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고 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는 게 허용이 되니까 저같이 바깥에서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 부는 악기는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공연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아예 그 공문이 그렇게 날라와요. 네, 공문이 날라와요. 네. 그러니까 숨이 나가는 건 안 된다. 네. 이거 부는 거 마스크 쓰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부장님도 어이없으시죠? 근데 그걸 보는 저희 입장은 어떻겠어요? 이게 그게 말이 실시간으로 와요. 실시간으로 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 이렇게 가창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악기자는 제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나 해금하기 잘했다니까? 그 이게 보면 야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저도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좀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이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오히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보다 작년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두 분은 혹시 그 백신 후에 코로나에 걸리셨었나요? 양성이 나오셨나요? 저 한 번도 걸린 적 걸렸어요. 없어요. 한 번 걸리셨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걸린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는 일단 그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 확진자가 초창기에 그 격리 시설에 가야 됐을 때도 있었고 그때도 제 주변에는 확진자가 있었고 이게 괜찮아진 상황에도 있었고 정말 이 얘기를 제가 사실 꺼내도 되는지 안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주사 후에 후유증으로 이제 그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제일 친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저한테 다 있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가 제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저는 매 시간마다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아까 은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었거든요. 연습 삼아서 하는, 그러니까 일례로 신촌 같은 경우는 그 걷는 거리에 그냥 피아노가 한 대 나와져 있거든요. 막 피아노에 연주하실 수 있게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도 뭐가 없이 그냥 마스크 쓰고 혼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왜 저러시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던 때라서 이게 과연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관공서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진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지나야 좀 풀릴까에 대한 여부가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2주도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너무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기를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랑 아마 같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술가분들도 그런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우리는 못 받았는데 저들을 예술가라는 그 직업 때문에 받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와, 세상에 쥐꼬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야 원 제가 얼마를 받았지 이때까지. 아이고 이건 뭐 얼마 받았죠? 그때 한번 50만 원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애매하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거에도 글쎄요 그 막 엄청 호놀룰루하게 많이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일단 저는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증빙이 돼서 받았는데, 연극하시는 분들은 이 예술 활동이 중단이 돼서 그게 힘들었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증빙 여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아마 미수령자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훨씬 많죠. 거의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치, 맞아. 어떻게 되셨는지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극단 대표로 있어서 사업자가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소득이랑 비교해서 뭐가 없어졌다 이 증빙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집단으로 받은
경우라서 저는 조금 받은 경우고 대부분 일반으로 공연을 진행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네,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게 증빙이 안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훨씬 많으니까 맞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거마저도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아이고, 그럼 거의 어떡해. 100원도 못 받았고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어떡해. 그래도 운 좋게 그거라도 그 전에 증명을 했다라고 한 친구들은 일체에서 300 받았나요? 200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처음에. 200이요. 네네, 아마 그랬을 200하고 지금 이번이 3차이죠? 이번이 근데 200 나오고 나 왜 200 못 받았지? 몇 차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네, 나는데 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총 6차였거든요. 네. 총 6차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처음에 200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수령자들은 계속 50씩 수령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저 50씩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네. 편하게 말을 하면 저도 처음에 1, 2차, 3차까지는 못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동안에 받았던 그런 그 공연의 페이 그런 것들이 증빙이 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증빙이 돼서 진짜 운이 좋게 받은 케이스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일단 축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통 축가 같은 경우가 거의 그렇거든요. 불로소득으로 현금으로 보통 이제 지급됩니다. 그렇지, 보통.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은 계약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증빙 여부로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개인 대 개인으로 네, 그냥 개인 대 하는 거니까. 개인으로 그냥. 근데 예술 쪽이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이게 증빙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게 모든 그 소상공인 지원금 받은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근근히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정도였지 그걸로 이제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맞아요. 네. 진짜 하다못해 막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는 건 가장 사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네. 내가 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들어왔고 이렇게 그거를 찍어서 보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된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네.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들이 맞아요. 다 개인 간의 거래라고 그냥 판단이 네. 돼서 증빙이 실패되는 경우가 거의 아마 대다수가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네.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네.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랴부랴 막 신청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엄청 6개월 걸린다고. 완료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신청 못하는 사람 생기고 이거 어떻게 네. 되냐 전화 막 불통한다고 그러고 막 안 돼 난리였습니다. 있던 사람들은 거의 5차까지 못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아우, 그러니까 아예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거의 많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라는 아하. 주변의 반응은 없었나요? 근데 그런 건 오히려 가족들이 더 얘기 많이 하죠. 원래 가족들이 원래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 맞아. 나훈아도 놀고 BTS도 논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걸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가족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는데 이제 씁쓸하네요. 근데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는 적어도 이 업계에서 발을 들인 지가 조금 된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쉽게 다른 직종을 권유하기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있을 애매해요. 거예요. 권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쵸. 다른 걸 그쵸. 통해서 더 네. 뭔가 PR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죠. 뭐 유튜브나 그런 거. 그 영역에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 네. 방송 쪽으로도 얘기를 많이 들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래서 다른 걸 좀 포함해서 다른 PR을 더 많이 해볼 생각은 없을까라는 얘기는 그쵸. 진짜 많이 듣죠. 그 얘기는. 그쵸.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듣고 맞아요. 군대 동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 아직도 이거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는 거 어때? 막 이렇게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 무료해라. 주변 사람이 하는 거는 오. 없는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주변 사람은 엄마 말고는 씁쓸하네요. 일단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이 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연비를 좀 더 많이 불려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돈을 조금 올려드리면 얘가 진짜 큰 돈 버나 보다 그래서 그래 네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에서 판판 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또 말을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받아오신 게 있으니까. 그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고정 지출이라는 게 그쵸. 많이 생겨요. 그럼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아서 그때는 청년 뭔가 지원을 해주는 나이에 아직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관공서에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줬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가 그럴 거가 대충 짐작이 가니까 이런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지원을 좀 받아봐라. 구비서류 같은 것도 친구들이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래서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저는 좀 이겨낸 케이스예요. 좀 이제 근근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쪽에도 좀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서 그쪽으로 뭔가 더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원래 하던 전공 외적으로 좀 벌이가 생겼어서 버텨낸 케이스예요. 저는 그래서 나라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한 1년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니고 한 1년간은 그래도 나라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제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결과물들을 냈었어야 되긴 했죠. 계속 놀고 아끼고 세이브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진취적이라는 생각이 그땐 들었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저도 막 열심히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음원 세게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지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덜 쓰고 밥 집에서 해 먹고 네 그냥 정말 뭐 친구들이랑 뭐 만나는 거 최대한 줄이고 혼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원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운영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랑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약간 푼돈 정도가 매달 정도가 있다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거 하는 동안 계속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궁핍한 연극배우 생활이 싫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스잡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했다가 교육도 했다가 뭐 연출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래서 요 관련된 걸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안 돼가지고 요거 외적인 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배달도 한번 해보고 뭐 대리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요거는 오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기를 조금 발전시키는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은데 남는 시간을 요거를 사용해버리니까 몸이 같이 다운이 되니까 나중을 봤을 때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으세요? 영상에 대해서 그 선입견이 많이 무너졌어요. 영상에 대한 진입 장벽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너무 머나먼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편집도 그렇고 그 굉장히 좀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드는 사람들처럼 방송처럼 뭔가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내야만 된다라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6월 정도부터 각 이제 관공서도 그렇고 이제 언택트 공연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창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공연의 흐름이 공연이나 뭔가 문화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도 좀 흐를 수가 있겠구나. 이게 굳이 막 장소를 로케를 가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쉽게 그냥 사람들이 즐길 수도 있겠구나. 이쪽을 되게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딱 들었고 영상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이 기간. 앨범 준비도 하셨잖아요. 앨범 준비도 했죠. 지금 이제 끝나서 전 25일 날. 와, 따끈따끈하다. 네, 25일 날 발매입니다. 야, 좋다. 홍보 좀 하세요. 맞아. 어떤 곡인가요? 홍보 제목이 뭔가요? 네, 제목은 어디선가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보낸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좀 이제 조금 제 함축해서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좀 많이 했고 한데 멜로디는 어때요? 조금 우울하진 않은데요. 좀 차분한 노래예요. 차분한 발라드 곡인데 널
아니, 저도 좀 음악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실용음악학과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음악에 대한 좀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짜 음원 발매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작곡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은한의 사계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네, 봄, 여름, 가을은 이제 낼 거고요. 겨울 이렇게 세 곡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또 좀 깊은 뮤지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무릇 토요일 저녁에는 진짜 공연이 없을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 실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진짜 몇 달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팬분들이 좀 약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몇 시부터 해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요새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메타버스 있잖아요. 메타버스를 이제 활용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기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때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해금 켜는 은한 이렇게 보시면 미더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뭔가 그 아바타가 있는 네네네네. 라디오 이런 느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팬이 또 늘어나고 그런 걸 보면 또 이런 쪽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와,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막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아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 아유. 저도 공부를 좀 시작을 했어요. 전문 학교, 그러니까 서울예대를 나와가지고 2년제를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채우긴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되면 교수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학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셨대. 너무 부럽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죠. 이제 또 대출 받아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라고 하면은 그냥 인식 자체가 우리 배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거나도 하자. 코가 이만했는데 이런 건 안 해 이랬는데 이거라도 이런 약간 배우들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조금 겸손해진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이번에 배우들을 간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보니까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뭔가 고팠구나, 되게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 지금 계속 더블링되고 있잖아요. 다시 격리 두기가 시작되면 어떡하시겠어요? 노하우를 함축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은 언제나 옳은 답을 찾게 돼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이겨낼 방법을 찾아서 또 뭐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이제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앞에 있던 시절들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다시 격리가 오고 뭐 거리두기가 생기고 제한 시간이 생기더라도 이제 각자만의 그 방법들이 이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좀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쵸. 어떻게든 살아있으면 네,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든 잘근잘근 살게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참 다시 안 오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돌아와도 이제는 별로 상관은 없다. 왜냐면 어느 순간에 10시에 그 모든 게 스탑이 됐을 때 좀 좋았거든요. 네, 저도 좋았어요. 저도 그게 오히려 10시에 끝나니까 아무리 뭘 해도 10시 안에 나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올 수 있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그리고 공연도 웬만한 저희가 제작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100% 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뭐 한 70%가 앉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오세요 원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10시 정도만 맞춰주면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음주를 즐겨하지 않아요. 마셔도 혼자 좀 마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10시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그래요? 그 이후에 약간 작업할 시간도 너무 많고 요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좋죠. 확실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쵸. 굉장히 건강식을. 그치. 어떻게 좀 돈을 덜 쓰는 방법도 좀 이렇게 네. 획득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죠. 마무리할까요? 네. 코로나 관련돼서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네요. 일단 뭐 이렇게 예술을 하는 분들이 아직 되게 많아요. 좀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반 이상들이 이제 안 해. 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관두신 분들 많은데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힘내셔서 파이팅 해서 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연주자로만 살 것인가? 혹은 뭐 내가 뭐 창작자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내가 뻗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확실히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술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또 살아내면 또 기회가 온답니다. 네. 우리 네. 울면서 끝낼까요?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봐주시는 이제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만 더 힘내면 진짜 더 좋은 날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더 조금만 더 같이 힘내서 마저 잘 이겨냈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